투자의 참견 금요일은 토마토 투자클럽 서용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가 대비해서 그동안 종목 가운데서 수익률 탑10 알아봤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일단 IT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는 우리 서영환 전문가가 그동안 오큘러스 퀘스트에 납품하는 그런 PCB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을 해주셨고요. EM텍도 사실 시장에 큰 부각이 되는 섹터는 아닌데 전자담배 성장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EM텍은 또 오늘 5%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장주로 전자담배 관련주 주목을 하고 계시는 그 의견 들어봤었는데요.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서 목표주가 도달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예, 네오티스입니다. 네오티스가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나서 하락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어제 오늘.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낙폭도 조금 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종목을 매도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동사와 같이 스토리도 좋고 기술력도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정도 하락에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장기 보유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아래로 있기 때문에 목표가 2차적으로 다시 제시를 해드리진 않고요. 다시 좀 급등을 했을 때, 다시 좀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네오티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오티스가 1월 28일에 금요일장 서영환 전문가가 언급했던 종목이고요. 이날 반도체 관련주 쭉 얘기를 해주시다가 종목의 참견, 종목으로 네오티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PCB, 반도체 패키징, 기판 수혜주, 여기에 전기차 모터까지 납품하는 기업으로 주목해 주셨는데요. 지난 9일에 목표가 6,000원에 도달을 했고요. 일단은 관망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오티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워낙에 전방 산업인 PCB 산업도 너무나도 좋고, 전기차 모터 샤프트도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무너지면 동사도 무너지겠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회사 상황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장기 보유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단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좋은 가격이 오는지도 함께 보시면서 실적 분기마다 점검해 보시죠. 네오티스, 전기차 모터, PCB 관련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수입 철강 제품의 규제 완화, 한국 기업은 오늘은 관세 이슈고 또 소재 업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철강,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미국이 일본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철강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괜찮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앞서서 지난해 유럽연합에 이어서 일본까지 철강 관세 분쟁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9일에 우리 정부가 또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유럽 연합에 이어서 일본과도 쿼터제, 철강 관세 이런 것들 분쟁을 타결을 하고 합의안을 발표를 했죠. 한국과는 아직 관련 협상이 개시가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5번째 철강 수입국이 됩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의 일정량에 대해서 현재 25%로 적용되던 관세를 이제 안 하고 유예하기로 했죠. 그리고 일정량을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방식을 지금 채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발표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보다 이전에 관세에 대해 합의를 봤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기존의 100만 톤 물량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쿼터제를 확대 적용을 해서 330만 톤을 추가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죠. 이러한 관세 철폐는
코로나 이후 그 급격하게 상승한 철강 가격 부담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 내 그 열연 코일 가격은 작년 8월에 톤당 1,900달러를 상회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현재는 1,190달러 수준으로 많이 하락은 했지만 역시 그 평년 대비 2배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그 완전 고용률 달성과 함께 연준의 그 두 가지 목표로 꼽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공급망 혼란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해결책이 되겠죠. 작년부터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미국의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나서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인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려왔습니다. 실제로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항만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만을 24시간 운영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관세 그 유예나 규제 완화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되겠죠. 이로 인해서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기관들은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3분기에는 CPI가 소비자 물가지표죠. 4% 이하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작년에 이거 좀 시청자님들이 좀 아셔놓으면 좋은 내용인데요. 작년 3월 달부터 그 인플레이션율이 막 뛰어 올랐기 때문에 올해 3월이 되면은 작년에 그 높았던 그 기고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덜할 것입니다. 전년 대비 비교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3월 달부터는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는 점 시청자분님들 알고 계시면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정부의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쿼터제 하에서는 국내 강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 그 100만 톤까지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했죠. 100만 톤까지만 수출 자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세도 지금 매우 높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30%의 관세를 받고요. 세아제강 그리고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9%의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강관은 그 원유, 가스 수송에도 쓰이고 건설에도 쓰이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나도 그 많죠. 이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무조건 그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을 맹방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기대가 됩니다. 이때 국내 기업들의 상당한 수준의 실적 상승을 전망하고 관련 기업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사실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기업들 가운데 철강 기업들, 휴스틸 등 이런 기업들이 또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특징주 리스트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유발에 따른 실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관세를 인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우리 정부도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라면서 관세 인하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관련한 수혜주들 기대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예, 먼저 휴스틸입니다. 휴스틸은 강관 업체들로만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휴스틸은 국내 강관업계 2위인 업체입니다. 매출은 내수에서 50%, 근데 미국에서 25%에서 30%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이 유정용 관관인데요.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CL 업체들에게 시추 물량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해당 강간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사는 그 바이 아메리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미국 현지에 신규 생산 시설을 증설할 예정이 있는데요. 무려 1,200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철강 제품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투자로 인해서 동사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엔 세아제강 지주입니다.
동사 역시 강간 업체고요. 현재 미국의 그 강간 생산 시설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아직 그 강간 생산 시설을 세아제강 지주처럼 미국에 보유하고 있지 않죠. 이로 인해서 그 바이 아메리카 법에 역시 저촉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실적 발표가 됐는데 21년 순이익 기준 PER이 지금 현재 무려 1 후반대입니다. 2도 되지 않는 엄청난 저평가 상태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회적 이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 자체가 좋기 때문에 순이익도 좋게 나온 것이고요. 강간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현재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너무나도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사는 그 해상 풍력 발전기에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모노파일이라는 것도 제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동사는 주가 상승의 충분히 가능하고 상당히 큰 폭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 휴스틸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매수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관세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철강주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주 가운데서도 강관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휴스틸과 세아제강 지주, 특히 세아제강 지주는 미국의 강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는 점도 꼽아주셨네요. 이슈의 참견이었고요.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참견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 엔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좀 상장하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대를 좀 말씀드리면 상장하고 나서 상장 가격보다 조금 높고 물론 이게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2차 전지 관련주로서 향후에 좀 다시금 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린다는 점, 좀 시청자님께서 미리 좀 양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2차 전지 생산 제조 시설이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그 전해액 공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바로 엔캠이 전해액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입니다. 됩니다. 미국 내 그 전해액 공급 시설이 지금 매우 적은 상황인데요. 미국 내 전해액 공급 시설이 지금 현재 겨우 한 해에 35,000톤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본 바 25년도에는 약 한 10만 톤 가량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동사와 같은 전에 그 제조 기업들이 이러한 그 공급 쇼티지 상황에서 향후 미래에 아주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동사는 원래 기존에 그 25년도까지 전액 제조 시설을 22.5만 톤으로 그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그 동사에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것과 그리고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25년도에 30만 톤 이상으로 증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상보다 더 많은 증설이 이루어질 경우에 동사 실적도 더 향상이 될 것이고 그 밸류에이션에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실리콘 음극재는 양극재가 어떤 LFP가 되든 NCM이 되든 무조건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시 그 전해액도 실리콘 음극재와 똑같이 양극재가 어떤 것이 되든 전해액은 똑같은 것이 쓰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양극재가 어떤 것을 쓰이냐는 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고 그 동사의 성장은 저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또 동사에 대해서 뭐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면은 전해액이 뭐 쓰이지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0년 이내에는 뭐 개발이 상용화가 난망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수가는 95,000원 이렇게 매수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더 그때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 지난해 11월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상장 당시에 저점이 7만 7천 원, 고점이 13만 6천 원, 이 사이에서 10만 원 선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높고요.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서영환 전문가 두 종목 모두 수요가 증가하는 쪽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과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질문이 좀 많은데 두 가지만 좀 소화해 볼게요. 세아제강 말고 앞서서 이슈에 참견해서 세아제강 지주를 보셨는데 지주사 요즘 잘 안 가지 않나요? 지주사를 택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의견 주시죠. 우선 좀 자꾸 기침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지주사지만 그 자회사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지만 100% 보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다른 지주사랑 다르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주사들이랑 좀 다르게 보셔주시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지주사라 하더라도 PR이 2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싼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지금 PR이 높습니다. 지브로님은 150배로 계산해 주셨는데 저는 당기순이익 예상치 124억 해서 지금 120배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당기순이익 전망이 124억 맞죠? 예, 이렇게 해서 120배 정도로 저는 계산되는데 PR이 높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매수하시지 않으셔도 매수하시는 걸 꼭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말이 꼬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는 다시 시장의 주목을 무조건 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동사와 같이 전액 캐파 증설이 이렇게 크게 예정돼 있는 기업들이 저는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주목을 하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다는 점 좀 잘 양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 10만 원 선 아래에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라라님께서 서영환 전문가님 너무 잘하신다고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